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와 매체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의 변동 문제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EBS 수능특강 교재 22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학습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활동, 그거의 단모음은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에 따라 혀의 위치가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에 따라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지 아닌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계를 이룬다. 아래의 단모음 체계를 바탕으로 기억 리을 중에서 적절한 설명을 모두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설, 후설, 원순, 평순, 그 다음에 고중, 저모음이 무엇인지는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죠.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혀의 높낮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한다 그랬었죠? 혀의 높낮이는 뭐의 높낮이와 연관이 있다? 그렇죠. 턱의 움직임, 턱의 높낮이와 연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혀는 하악, 아래턱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래턱이 벌어지느냐 오므라드느냐에 따라서 혀의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혀의 높낮이가 높다는 것은 턱을 벌리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턱을 벌리게 되면 거기에 붙어있는 혀도 당연히 따라가서 내려가게 되겠죠.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모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모음은 턱을 크게 벌리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발음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모음이라고도 부르고요. 닫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모음의 경우에는 입을 벌리기 때문에 우리가 개모음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오는 의보다 혀의 높낮이가 낮으면 의보다 입술 모양이 둥글다. 그럼 오랑 지금 의를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오는 의보다 혀의 높낮이가 낮죠. 그쵸? 이는 중모음이고 의는 고모음이니까요. 그 다음에 의보다 입술 모양이 둥글다.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순 모음이니까요. 그러면 기억은 일단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누구를 비교하느냐? 애랑 의네요. 애랑 위네요. 애랑 위. 자, 이 친구랑 비교했을 때 애는 위보다 혀의 높낮이가 높으며 라고 했는데 애가 중모음이고 위가 고모음이니까 니은 설명은 이미 틀렸네요. 그쵸? 입술 모양도 애가 더 둥글 수가 없죠. 그쵸? 왜냐면 애는 평순이고 위가 원순 모음인데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랑 어를 비교하겠습니다. 이, 어. 이는 어보다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으면 맞죠? 전설 모음이니까. 그 다음에 어보다 혀의 높낮이가 높다라고 했어요. 이는 고모음이고 어는 중모음이니까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우랑 우회를 비교하네요. 우랑 우회. 자, 우랑 우회.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우는 외보다 혀의 위치가 뒤쪽에 있으면 후설 모음이니까 일단 맞습니다. 근데 외보다 혀의 높낮이가 낮다고 했는데 아니죠. 외는 중모음이고 우는 고모음이기 때문에 혀의 높낮이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잘못되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의 기억 디귿을 바탕으로 음은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선생님이 음은 변동 현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미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음은 변동 현상을 다룰 때 음운의 개수 변화를 가지고 또 현상을 구분해낼 수가 있다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음운 변동은 음운 개수 변화를 기준으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음운의 탈락 또는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변동, 즉 탈락과 축약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첨가가 일어나면 개수가 늘어나고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첨가가 일어나면 첨가가 일어나면 늘어나고 그렇죠? 탈락과 축약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교체가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 변화가 없다. 그죠? 한 단어에서는 한 종류의 음운 변동은 물론 두 종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단어를 발음할 때 발음 현상이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사에서는 기억이 일어났대요.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대요. 확인해 볼까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니까 정말로 그러네요. 종성에 있었던 이 히읗 발음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탈락 현상이죠. 우리가 공부했던 단순 히읗 탈락 현상이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끝말에서는 니은이 일어난대요. 자, 끝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끝말. 자, 먼저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 될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티읕은 종성에서 발음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음이 될 수 있는 대표음인 디귿으로 먼저 교체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 된다? 비음화 현상이 발생해야지 이런 최종 형태의 발음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교체, 여기도 비음화니까 교체 현상입니다. 고로 음운의 기수가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겠죠. 근데 니은의 예시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일단 2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곱다란이를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곱다란이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뭐가 달라졌죠? 디귿이 쌍디귿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어떤 현상이죠? 된소리 되기 현상이죠. 그렇죠? 평음이 경음, 목소리, 후두에 긴장이 생기는 쌍디귿 소리로 1대1 교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운의 기수의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어떻게 하면 이 발음이 없는이라는 발음이 될까요? 비읍과 시옷이 종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자음군이라고 부르는 형태죠. 근데 이 두 개의 소리가 모두 살아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냐면 뒤에 초성의 빈자리가 있어서 연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다른 소리와 합쳐져서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죠. 두 개 중 하나가 탈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없는, 비읍 시옷 중에 뭐가 탈락해야지 없는이라고 하는 발음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당연히 시옷이 탈락해야지 합리적이죠. 그래야지 뒤에 발음이 설명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없는이라는 형태가 되었을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뒤에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이 비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자음군 단순나에 의한 탈락 현상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비음화에 의한 교체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기역 디귿, 줄어드는 현상과 탈락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변화가 없는 현상 모두 발생한다. 마지막에 들릴. 자, 들릴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어떻게 하면 들릴이 될까요? 원래는 들 플러스 1, 두 개가 합쳐졌을 때 1의 초성 위치에는 어떠한 소리값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 무언가 추가적으로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첨가 현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첨가 현상, 대표적인 첨가 현상은 니은 첨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겁니다. 들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릴 플러스 니은의 발음은 우리가 굉장히 피곤해하는 발음의 소리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발음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발음을 해보니까 어떻게 발음이 됐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었다.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교체되는 유음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들릴은 니은 첨가 현상 플러스 유음화 현상이 발생한 거니까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 현상, 니은과 변화가 없는 교체 현상 두 가지가 모두 발생했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조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히읗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히읗이 평음과 곧바로 합쳐져 격음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어간의 끝 히읗 뒤에 평음 그드즈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두 번째, 어근의 품사가 동사 또는 형용사이며 히읗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와 결합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축약되어서 거센 소리가 되는 경우래요. 둘째, 히읗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지만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어간의 끝 히읗 뒤에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거센 소리 내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는 것이 어간과 어근과 어미, 접사 이게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막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막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품사로 따져보면 우리가 동사라고 할 수 있는 단어예요. 동사. 국어에서 동사라고 하는 것은 서술성, 주어의 특정 행동이나 상태를 서술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특정 행동이나 행위를 서술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말해요. 그래서 막다 같은 것은 동작이죠. 그렇죠? 무언가 날라오는 거 손으로 막다, 그렇죠? 발로 막다 할 때 그 막다니까요. 그래서 품사로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동사와 같은 친구들, 또 형용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친구들은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활용을 한다, 활용.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어미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다 같은 경우는 막다, 막고, 막네, 막니, 막았다, 막았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변주가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막다를 활용해서 막았다, 막니, 막냐, 막아 어떤 형태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막다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같은 단어란 뜻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막다라는 것을 항상 대표적인 형태로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그냥 약속이죠, 약속. 막다, 막고, 막내, 막니, 막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다를 결합한 형태로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용의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어간과 어미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막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에 다라고 하는 형태의 어미가 결합해가지고 활용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뒤에 붙은 부분이 어미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막다를 가지고 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단어를 만들고 싶었냐면 수동의 의미,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만들고 싶어요. 영어에서는 이제 수동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수동태가 좀 더 익숙할 수가 있는데 국어에서는 피동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하는 형태요. 그럼 막다를 당하는 형태의 의미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피동의 의미로 바꾸나요? 미안합니다. 막히다라고 하지 않아요? 막히다. 당하는 의미로 바꾸면 우리가 막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히다. 그럼 막히다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지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막다의 막. 자, 여기에 히라고 하는 접미사를 결합시키고요. 뒤에 다를 붙입니다. 이렇게 다를 쪼개서 붙이는 이유는 다는 이 막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뒤에 붙여버리고 막이라고 하는 형태만 띄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막이라고 하는 것에 히라고 하는 접사를 결합시키면 우리가 피동의 의미를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어근과 접사의 개념이에요. 이때의 막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하고요. 이때의 히를 접사라고 해요. 막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 때 사용하는 개념이 어근과 접사입니다. 다시 어간과 어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요. 활용을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데 비해 어근과 접사라고 하는 개념은 특정 단어를 만들 때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 겁니다. 선후 관계를 따져본다면 어간과 어미의 개념을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가지고 단어의 구조를 분석을 하는 것이죠.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는 사용하는 그 개념의 범주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어근과 접사를 짝꿍으로 보시고 어간과 어미를 짝꿍으로 봐서 두 가지를 세트로 보셔야 돼요. 같이 넘나들면서 이야기하면 헷갈립니다. 어근과 접사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 어간과 어미는 이미 만들어진 단어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활용할지를 설명할 때 쓰는 개념.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럼 막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막다의 막이라고 하는 어근과 히라고 하는 접사를 결합시켜서 막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별개의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제 만들어낸 단어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 써야 되잖아요. 그럼 막히다를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쪼개면 되냐? 이때는 이제 이렇게 쪼개게 됩니다. 막히다를 우리가 활용한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막히까지가 어간이 되고 다가 어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여기가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히다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막히다, 막히고, 막히네, 막히냐, 막히었다. 이런 식으로 어미가 변화하면서 결합한다는 뜻이죠. 그럼 어때요? 막다의 어간은 막이었는데 비해 막히다의 어간은 막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르죠. 둘이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히다랑 막다는 완전히 별개의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기역, 니은, 디귿의 예시를 적절한지를 판단해 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일단 이제 이거 지우고 따져보겠습니다. 자, 안침이라고 하는 것이 기역의 사례예요. 기역이 뭐였냐면 어간의 끝에 히읗이 와야 되고요. 그 뒤에 기역, 디귿, 지읒으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해야 되는 환경이어야 돼요. 안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런지 확인을 해볼게요. 안침을 분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침은 기본 형태가 뭐인 것 같아요? 안따? 안따일까요? 우리 방금 얘기한 거 떠올려 보면 안침의 기본 형태는 우리가 안치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죠? 안치다, 안치고, 안치네, 안치냐, 안침, 나 걔 안침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 음체로 요즘에. 누군가를 안침. 그러면 이 친구는 안치다가 기본 형태고 안치다의 기본 형태의 어간 안치에 미음 형태의 어미를 결합했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 보시면 어간의 끝 히읗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간의 끝에 히읗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뒤에 거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미음. 미음이라고 만들고 사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죠? 그냥 미음으로 시작한다고 봐야겠죠? 그죠? 미음으로 시작하는 형태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의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무엇의 사례라고 봐야 되냐? 니은의 사례라고 보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니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근의 품사가 동사 또는 형용사이며 히읗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와 결합하는 경우. 자, 이 안치다를 우리가 어근과 접사의 개념으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지를 설명할 때 우리가 어근과 접사를 쓴다 그랬잖아요. 어근 접사의 개념으로 분석해보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었죠? 안따의 안에 히를 결합시켜서 만들어낸 단어가 안치다죠. 아까 막히다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 안이 바로 뭐가 되고 어근이 되고 히가 바로 뭐가 된다? 접사가 된다. 그럼 다시 볼게요. 어근의 품사 아니죠? 안따죠? 동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것이 무엇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다? 히읗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다. 아하, 그러면 이거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의 사례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나요? 자, 2번. 많고. 자, 많고는 기억의 사례인지 볼까요? 많고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기본 형태가 많다인 건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간과 어미로 쪼개볼게요. 어간과 어미로 만 플러스 고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여기가 어간이고요. 여기가 어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간 끝에 히읗이 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뒤에 것이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예요? 맞죠? 그럼 이거는 기억의 사례가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자, 3번. 빤는 어떻게 된 건지 봅시다. 빤는. 자, 이게 어떻게 하면 빤는이라는 발음이 될까요? 히읗을 그냥 탈락시키면 빤는이 될까요? 만약 히읗 탈락시켰다고 한다면 빠는이 될 것이고 그리고 종성에 다시 니은을 첨가시켜야 되는데 그런 식의 첨가 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 탈락이 아니라 교체가 되었다고 봐야겠죠. 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종성에서는 히읗이 발음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음이 될 수 있는 대표음 및 디귿으로 교체를 해보자. 그 다음에 니은의 영향을 받은 디귿이 무엇으로 교체된다? 니은으로 교체된다고 설명하면 이 발음이 설명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발생하고 여기서 비음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럼 니은의 사례가 맞는지 볼까요? 어근의 품사가 동사. 이거는 이미 여기서 설명할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 빠는이라고 하는 것은 빠타가 활용된 형태이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히읗 추격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얘기한 게 뭐였어요? 기역과 니은은 히읗이 아니라 거센 소리 대기 현상. 히읗과 만나서 거센 소리로 줄어드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빠는에서는 히읗 추격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히읗이 교체되었지 다른 소리랑 합쳐져서 축약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 이미 기역은 니은의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디귿에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 사례로 어간 끝 히읗 뒤에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히읗 추격 현상이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간의 끝이 히읗이고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는 안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 빠느는 니은이 아니라 디귿의 사례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 조턴 어떻게 되면 이런 발음이 될까요? 간단하죠. 얘는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티읕으로 축약이 되면 조턴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니까 기역, 니은 중 하나일 것이고 기역, 니은 중 하나를 골라보자면 뭘까요? 기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 종성에 히읗이 있고 뒤에 디귿을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디귿의 사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되는 현상일까요? 비읍이 히읗과 만나 뭐로 추격된다? 프로 추격되면 넓이는 이라는 발음이 가능해지겠죠. 맞나요? 그럼 이 또한 추격 현상이 발생한 거니까 기역, 니은 중 하나여야겠죠? 디귿이 아니라요. 기역, 니은 중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기역일까요? 니은일까요? 니은의 예시로 봐야겠죠. 왜? 자, 넓이는 기본 형태가 뭐다? 넓히다다. 넓히다는 어디에서 온 말? 넓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럼 넓다의 어근에 히라고 하는 접사가 결합해가지고 파생된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근의 품사가 동사 또는 형용사. 자, 넓다는 상태니까 형용사라고 봐야겠죠. 그쵸? 형용사이면서 히읗을 시작하는 이 전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니은의 사례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의 사례라고 설명했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됐나요? 조금 어렵죠,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보기의 자료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아마 어렵게 느끼는 까닭은 어간과 어미의 개념, 어근과 접사의 개념, 동사나 형용사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친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준 어간과 어미의 개념,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시면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